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2025년 7월 7일 7시 방송입니다. 그러네요. 네네. 저는 그래서 좋은 날에 좋은 시간에 방송을 하게 돼서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좋은 시간대에 또 좋은 분들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첫째 주 월요일 날 저녁 7시에 함께하는 우리 한양대학교 서울병원 성형외과 배재만 교수님과 오늘도 이용무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날씨 너무 많이 무더워진 것 같습니다. 네. 이용무 교수님 되게 시원하게 입으셨는데. 요즘 뭐. 더워요. 더워서. 네. 저희가 병원은 되게 시원한 편이잖아요. 그쵸. 은행 네. 뭐만큼, 아니면 은행보다 더 수술방은 더 춥기도 하고. 뭐 교수님만의 특별히 여름을 나는 뭐 이겨내는 노하우나 뭐 특별한 비책이 있으십니까? 저는 에어컨을 끼고 산다. 네. 네, 그쵸. 방법이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저 원래 더위를 좀 많이 타서 많이 타는데 어쨌든 에어컨만 계속 켜고 있어요. 에어컨을 찾아다닙니다. 맞습니다. 혹시 뭐 배재만 교수님께서는 저도 뭐 사실 네. 에어컨 방에다가 개인용 에어컨 달지는 당직을 사야 되니까 네. 설치해놓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뭐 사실 뭐 저희는 네. 병원은 시원해서 뭐 이렇게 크게 덥거나 그런 걸 잘 못 느끼긴 한데 밖에 나오니까 되게 덥네요, 정말. 저도 계속 병원에서도 수술방 외래 이제 병원에 있다가 연구실에 가도 연구실은 이제 사실은 낮 시간에 계속 에어컨이 나오니까 더운 줄 잘 모르는데 네. 저희는 이제 병원에서 요 의과대학 연구실로 갈 때 이제 구름다리가 있거든요. 네. 거기가 좀 거기는 이제 뜨끈뜨끈하거든요. 거기를 지나면은 네. 오늘 날씨가 어떻구나라는 그쵸. 거를 이제 대충 그렇군요. 예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추울 때는 엄청 춥고 네. 더울 때는 엄청 더운데 오늘 같은 날은 완전히 그냥 사우나더라 사우나. 네. 저희 병원도 구름다리가 있긴 한데 저는 구름다리 잘 안 지나려고 합니다. 병원 쪽에만 있다가 네, 연구실을 잘 안 가고 아침 출근하고 왔다가 방을 거의 못 가지는 수준으로 바쁘시고. 그건 아니고요. 네, 병원이 더 시원해서. 아무튼 네, 오늘 뭐 도어에 대해 잠깐 얘기를 해봤고요. 오늘 주제는 저희가 이제 뭐 복강경 로봇 수술 얘기 정말 많이 얘기했는데 자궁경이라는 수술이 있죠. 뭐 시술이라고 할 수도 있고 수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대부분은 뭐 수술방에서 하면 수술인 거고 시술하면 그렇죠. 시술인가요? 어떻게 어떻게 설명을 하시나요? 이게? 이렇게 뭐 기준이 정확하게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 거는 일단 수술에 해당할 것 간단한 같고. 수술. 그게 수술과 시술의 차이는 수술은 조직을 떼어내는 게 수술이고요. 네. 시술은 조직을 떼어내지 않는 걸 시술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럼 우리가 말하는 그래서 엠볼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색전술은 시술에 들어가는 거고, 자궁경만 하면 시술이고 진단적 복강경은 시술에 들어가는 거고, 시술에 들어가고 떼어내면 수술이다. 네. 조직을 뗐냐 안 뗐냐의 그 차이더라고요. 그게 의학적인 기준인 건지 보험회사 기준입니다. 기준인가? 네. 오늘 하나 배워. 그러네요. 네. 아무튼 네. 우리는 다 수술이죠. 의사들이 봤을 때는 저희는 다 약간 수술인데. 수술방에 들어가면 수술로 지금 생각을 많이 해서 아무튼 그래서 오늘 자궁경에 대가이신 오늘 이용모 교수님께서 직접 또 슬라이드를 또 이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오늘 주로 이용모 교수님께서 저희에게 또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 일단 늦게 시작한 만큼 빨리 끝내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배재만 교수님 조금 설명해 주세요. 아까 잠깐 저희가 언급을 했었지만 그 자궁경이 진단용 자궁경, 아까 진단용 자궁경은 시술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뭔가 떼어내는 목적이 아니라 조직 검사를 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들여다보는 목적인데 스페큘럼이라고 하는 자궁경부를 보이게 하는 우리말로 스페큘럼 질경을 통해서 자궁경부를 노출을 시킨 쪽으로 저희가 그 전에 사실은 이게 히스테로스코피라고 하는 자궁경이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궁 가는 길을 먼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자궁 경부를 잡아당겨서 그 사운드라고 하는 기계로 자궁 그 내막이 가는 길을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조금 때로는 넓혀야 되면 자궁 네. 경관을 좀 넓히는 기계를 써서 자궁경을 들어가게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보통 진단용 자궁경 같은 경우는 요 내경이 좀 좁죠. 네. 띄어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기만 하면 되는 거여서 비교적 좁은 자궁경이 자궁 경부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어떤 게 뭐 용종이 있는지 뭐 근종이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고 나오는 검사 시술 이 진단용 자궁경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적응증은 어떨 때 진단용 자궁경을 하느냐는 건데 가장 많이 하는 게 출혈이 있을 때 뭐 어떤 이유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자꾸 피가 나요 라고 하는 경우에 unexplained AUB 원인 불명 자궁 출혈 비정상 자궁 출혈을 AUB라고들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실제로는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데가 난임병원에서 네.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관조영술의 이상이 있거나 질 초음파에서 어떤 이상이 있는 경우에 진단 목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설명되지 않는 불임 unexplained infertility 그러니까 난임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설명되지 않는 그러니까, 다 멀쩡한데 왜 임신이 안 되지 하는 경우가 지금 뭐 점점 늘고 있어서 제가 학생 때 배울 땐 10%라고 보였는데 네. 요즘은 뭐 한 40% 이상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유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반복적인 자연유산 자꾸 이것도 사실은 설명이 잘 안 되는 거니까 확인해 보자 뭔가 이유가 있을까 하는 목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는 거죠. 자꾸 네. 유산이 되면 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대부분은 사실은 이거 못 찾는 경우들이 많죠. 피검사도 뭐 잔뜩 하고 해도 이를 못 찾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진단용 자궁경은 보통 외래에서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 저는 외래에서 하진 않습니다. 네, 자궁경. 주로는 대학병원에서는 네. 진단용 자궁경 많이 하진 않죠. 그렇죠. 네. 교수님들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도 네네. 저희가 안 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죠 일단. 저희는 네. 옛날에 아주 옛날에 지금 은퇴하신 네. 정년퇴임 하신 교수님께서 그 복강경실에서 그 진단용 자궁경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는 이제 요 빛도 없고 그래서 정말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서 눈으로 보는 걸로. 이렇게 네, 눈으로 아, 보시면서 네. 하는 그런 걸 음. 했던 게 기억이 나기는 해요. 근데 정말로 진단 목적으로 한 거고 이제 거기서 뭔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수술을 하는 거였었죠. 네네.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저 진단용은 이렇게 보면 되게 가늘게 그렇죠. 돼 있어서 사실 저게 그냥 단순히 그냥 수면 마취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궁 경부만 마취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살짝 들어가서 볼 수 있다고 돼 있고 저게 이제 우리 내시경 하는 것처럼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플렉서블 그 스코비라고 그래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렇죠. 구부러지는. 구부러지는 그런 거여가지고 그래서 페인도 그러니까 통증도 훨씬 덜하고 그래서 이제 그 개인 병원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한다고는 들었어요. 근데 하고 있는 대학병원도 있다고는 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학회 와서 발표하신 거 보니까 저희는 사실 수술장이 있고 그 개인 병원에 수술장 없는 데도 많으니까. 네네. 네.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여튼 자궁경을 통해서 우리 여러 가지 이런 진단을 해볼 수 있다. 적응증이 이렇게 있다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는 저희가 이제 수술용으로 자궁경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수술용에 대해서는 또 우리 이윤모 교수님께서 조금 얘기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제 수술용이라고 하는 거는 수술용 자궁경 이제 치료 목적으로 하는 거죠. 치료 목적으로 하는 거라서 실제로 여기 보면은 이제 요거는 용종이고요. 요거 이제 근종인데 리섹토스코피 우리말로 뭘까요? 제가 그래서 몰라서 리섹토스코피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요런 이제 여러 가지 요렇게 요거는 이제 카메라가 있는 건 거고요. 안으로 들어와서 이런 기구들이 들어옵니다. 이건 자를 수 있는 절단용 기구들이 그러고 요거는
덜 삭힌 것 같네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진짜. 포색 같은 네. 걸로 해서 자를 수 있는 어쨌든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이런 걸 제거를 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할 수 있는 게 수술용 자궁경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카메라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기구들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두껍습니다. 최소 1cm 정도 네. 되죠. 그래서 이게 일단은 자궁경부를 통해서 들어갈 때 아까는 진단용 자궁경은 얇기 때문에 통증을 별로 잘 안 느낄 수 있지만은 요건 이게 들어가면 통증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전신 마취를 하고 아니면 이제 넓히는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일단은 뭐 적응증은 이물 제거나 그다음에 자궁 중격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중격이나 용종, 근종. 제일 많죠. 여기 용종과 근종 제거를 하는 게 제일 많고 그다음에 과다월경인 경우나 불임 시술, 뭐 유착이 있는 경우 그런 것들을 해서 어쨌든 자궁 내막에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거를 이제 자궁경을 통해 가지고 치료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술용 자궁경을 사용을 합니다. 계속 이어서 가면 되나요? 네. 네. 이물 제거는 그 우리 루프가 오래되면은 거기에 이제 근육층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안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불임 시술은 지금은 없죠. 지금은 없는데 옛날에는 불임이 아니라 불임이구나. 피임 목적으로 한 것도 있었어요. 피임 목적으로 자궁 나팔관이 나가는 입구를 막아주는 시술을 했었는데, 그걸 할 때 자궁경을 이용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제일 많은 거는 용종 제거와 근종 제거, 유착 박리, 이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세는 이제 환자분들은 대개 이렇게 산부인과 진찰 때에 올라가서, 왜냐면 이제 진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산부인과 진찰 때 올라가서 여기 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요렇게 뭐 이제 모니터가 있고 기구가 옆에 있습니다. 일단은 질경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요게 바지노스코프나 요런 거는 이제 진단용으로 사용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취는 국소 마취를 할 수도 있고 전신 마취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대개 우리가 수술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신 마취를 하고요. 그리고 자궁 경부만 이렇게 막는 여기다가 마취제를 넣어가지고 통증을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궁 경막 차단인데 이런 경우를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관 확장.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지만은 이게 기구 자체가 수술용 자궁경은 기구가 크기 때문에 넓히는 방법으로 써야 되는데 예전에 이제 라미나리아라고 그래서 해초입니다. 해초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요거를 자궁 경부 안에 넣어놓으면 이게 이제 물이 흡수가 되면서 부푸는 겁니다. 이렇게 부풀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자궁 경부 내관이 이게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요 기구가 바로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라미나리아 쓰시나요? 아니, 쓰지 않습니다. 제가 안 나오지 않나요? 알기로는 생산이 안 되는 걸로 생산이 안 알고 되는 있고 걸로. 그래서 대부분 다 이제 요 미소프로스톨이라고 그래서 자궁 경부를 부드럽게 해주는 건 거죠. 그런 약들을 원래는 소화제잖아요. 네. 소화제의 부작용으로 자궁 경부가 부드럽게 되는 그런 이제 부작용이 있는데 요거를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술 전에 이제 준비를 하는 거고요. 이 수술을 할 때 이제 안에 원래 자궁 안은 딱 붙어 있죠. 자궁 안쪽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를 안에를 이제 시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 안에를 넣어서 자궁을 넓혀주는 자궁 팽창을 시키는 그런 이제 매개체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CO2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대개는 진단용으로 사용을 할 때 CO2를 많이 사용합니다. CO2는 제일 안전하게 쓸 수 있고 우리가 복강경에서 또 CO2를 많이 쓰죠. 쓰는 이유가 이제 제일 안전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시야 확보가 제일 좋은데 이게 그 혈액이나 세포, 피가 나거나 다른 이제 그 뭐 찌꺼기 같은 게 있을 때 이런 걸 제거를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수술용에서는 잘 쓰지는 않고 대부분은 그 진단용으로 사용을 할 때 CO2 가스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점도 용액이라고 해서 32% 덱스트란이라는 용액을 사용을 합니다. 요거는 장점은 혈액하고 잘 섞이지 않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고, 근데 좋기는 하지만 위험한 거는 요 덱스트란이라는 요 용액에 과민 반응, 아나필락시스가 올 수가, 아나필락시스는 과민 반응이 아닌데 뭐죠? 맞나요? 과민 반응인가? 그렇죠. 급성 과민 반응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요런 이제 갑자기 과민 반응이 생길 수가 있는 그런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됐을 때 그 과부하가 되면서 이게 이제 고점도 용액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폐나 뭐 뇌 이런 데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에 폐부종이나 뇌부종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실제로는 저점도 전해질 비함유 액체, 그 로우 비스코스나 요런 이제 그 일렉트로라이트가 없는 이렇게 전해질 비함유 액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여기 뭐 글라이신, 솔비톨, 마니톨, 포도당, 뭐 식염수 이런 게 있는데 주로 식염수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일 안전합니다. 제일 안전하고 그다음에 요 아나필락시스가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저기를 할 때 그 전기를 또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식염수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단점은 피가 섞이면 잘 안 보입니다. 피가 나는 순간 다 사라져 버리셔서 엄청 어려워지죠. 피가 나면은. 그래서 피가 안 나게 수술을 하는 게 또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장비나 기구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유연형, 플렉서블한 거가 요 이제 진단용이고 요 강직형은 우리가 보통 수술용으로 쓰는 거 이렇게 딱딱하게 되어 있고요. 각도도 0도, 15도, 30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 안에 있는 걸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그 절삭기가 있습니다. 절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을 사용을 합니다. 리섹토스코피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제 전동 절삭기죠. 오실레이터가 우리말로 절삭기더라고요. 절삭기. 네.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합병증이 생기는 거는 되게 마취하고 관련해가지고 일단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 국소 마취든 전신 마취든. 그래서 이제 수술이 위험한 이유가 이 마취에 대한 위험성이 있어서 그래서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첫 번째죠. 첫 번째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팽창 매체하고 관련돼가지고 그 CO2를 이산화탄소 가스를 썼을 때 이게 색전증이 생길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덱스트란이라고 하는 고점도 용액을 썼을 때는 아나필락시스가 오는 게 제일 위험하고요. 그다음에 저점도 용액을 썼을 때는 이걸 오래 썼을 때 전해질 불균형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위험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건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요 시술을 하는 과정 중에 제일 위험한 거는 자궁천공이죠. 자궁천공인데 제일 많이 생기는 시기는 경관 확대. 제일 최초에 경관 확대를 할 때, 자궁천공이 생기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요걸 예방하기 위해서 원래 이제 라미나리아라고 하는 걸 쓰면은 생기는 경우가 제일 드물었던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이제 요즘은 라미나리아를 못 쓰니까 뭐 사운드라든지, 그 다음에 해가 확장기라는 거를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과정 중에서 천공이 되고요. 천공이 되면 사실 이제 수술 초반에 천공이 된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수술을 하기가 어렵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팽창 매체를 넣어야 되는데 구멍이 뚫렸으니까 매체를 넣어도 이게 늘어나질 않습니다. 수술이 되게 어려워지고. 그래서 초창기에, 그러니까 수술 초기에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은 중단을 해야 되고요. 중단하고 나서 대개는 이제 멈추죠. 수술은 못하는 건 거고, 한 2, 3개월 지나면 자연적으로 이제 막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수술을, 다시 시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 중간이나 끝날 때쯤에 발견이 되는 경우는
우리가 용종이나 그다음에 근종을 제거를 했는데 그쪽이 근육층이 얇아져 있다든지 그다음에 아까 중격을 제거를 할 때 사실 중격을 제거할 때 우리가 두께를 보면서 제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다 보면 좀 더 하고 싶고 하면서 조금씩 더 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천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중간 수술 중이나 수술 끝날 때쯤에 천공이 되면 수술의 진행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은 마무리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요 복강경이나 개복술로 전환한다는 얘기는 이제 요 교과서에 있는 얘기인데 제가 요즘 이제 학생들 강의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교과서 내용이 엄청 되게 오래됐더라고요. 오래된 내용들이 많고 특히 이제 요 복강경, 로봇 이런 면에 있어서 로봇 수술과 관련된 면에서는 엄청 옛날 내용들이 많아서 좀 다음에 교과서가 나오면 아마 좀 많이 바뀌게 되지 올해 않을까. 나왔습니다. 올해. 올해 나왔나요? 네, 올해 나왔습니다. 아, 또 한 번 또 네, 한번 봐야 되겠네요. 다 정리를 네. 해야 네. 되는 거죠. 어쨌든 되게 오래된 얘기고 사실 복강경 개복수로 전환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출혈이나 열 손상 이거는 이제 뭐 출혈을 항상 모든 수술에서 있을 수 있는 합병증이고 열 손상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아까 뭐 리섹토스코피나 이런 절제나 절삭기를 사용을 할 때 그럴 때 이제 전기를 사용을 하는데 그거에 의해서 너무 과하게 쓰게 되면 자궁 내막에 손상을 받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질문 받아야 네, 죠 질문 받아야죠. 간만에 좀 일찍 끝내려고 했더니 질문을 많이 주셨네요.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문부터 아주 긴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73세입니다. 54세니까 20년 전부터 자궁 근종으로 자궁을 절제한 이후에 호르몬제를 시작하였습니다. 18년 정도 매일 프로기노바를 복용하였고 3년 전에 약을 끊어보고 했는데 갱년 증상이 심해서 지속적으로 복용을 하다가 1, 2년 전부터는 이틀에 한 번 하나씩 복용 중입니다. 산부인과에서 유방 검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골 다공증이 있어서 내분비내과에서 프로기노바를 계속 복용하고 다시 검사를 받으라 하고 다른 처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가고 현재 프로기노바를 격일로만 복용을 계속 하였는데 예전처럼 매일 복용해도 되는지 문의 드려봅니다. 배진호 교수님 혹시 네. 의견 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궁경이랑 상관없는 말씀이긴 하지만 되게 오래 드셨네요. 54세고 73세까지 드셨으면 저는 20년. 증상을 먼저 여쭤보고 약을 한번 끊어보시고 또 계속 증상이 있으면 드시는 걸 권해드리는데 만약에 약을 안 써도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보통은 안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처음엔 힘드시지만 시간이 지나면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증상이 없으면은 그만 드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만약 골다공증은 호르몬제보다는 이제 골다공증 치료제 쪽으로 전환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만약에 증상이 약을 끊으시면 계속 있다 그러면은 유방암 검사 열심히 하면서 쓰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끊어보고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용 교수님도 3년 전에 끊는 걸 시도를 했는데 또 증상이 생겨서 다시 복용을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또 3년 전이랑 또 지금은 또 바뀌었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너무 오래 드신 것 같긴 합니다. 오래 드신 것 같긴 하는데 물론 이제 더 드셔도 무관하긴 하지만 보통은 한번 좀 끊어보고 나서 네. 끊는 걸 다시 한번 시도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도 약은 보통 뭐 저는 60세, 20세 넘어가면 끊어보는 게 권하기 때문에 한번 끊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괜찮으면 그냥 끊으면 되는 거고. 근데 뭐 60대 넘었다고 해서 드시면 안 되는 게 아니어서 증상이 있으시면 드시면. 골다공증 약은 요즘에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뭐 6개월에 한 번 맞는 것도 있고 뭐 1년에 맞는 주사도 있고 하니까 좀 그런 걸로 바꾸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엘리라고 할까요? 엘리. 네, 엘리님께서 안녕하세요. 5년 동안 허리, 골반, 아랫배 통증을 겪고 있는 환자입니다. 이것만 딱 보는 순간 자궁 내막증이 딱 의심되는데 네, 디스크인 줄 알고 병원에 다녀왔는데 치료 효과는 없었고
얼마 전에 우연히 신경외과 교수님이 저한테 복막 후복막에 염증이 많다. 청골 앞쪽. 근데 자궁도 아니고 뒤쪽이라서 이걸 담당하는 과가 딱히 없어서 애매하다 하셨는데 산부인과에서 안 보실까요? 아니 신경외과에서 보셔야 되는데 이거. 제 환자분 중에 저런 분 있었는데 저도 이제 그 자궁 내막증으로 MRI를 찍었는데 딱 그 후복막에 저런 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경외과에 이제 문의를 했는데 딱히 근데 혹은 있긴 했는데 그것 때문에 증상은 없고 그래서 그냥 추적 관찰만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통증이 있으시니까 그 원래 신경이랑 관련돼 있는 그쪽에 그 꼬리뼈 쪽에서 나오는 그쪽 부분이라서 천골 그쪽 앞쪽이라서 신경외과에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신경외과 교수님이 저렇게 저렇게 얘기하셨으면 표현을 하셨는데 음.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 그러니까 그렇죠. 뭐 후복막강이 확실하다 그러면 사실은 산부인과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기는 한데 그렇다고 또 그 진짜 뼈에서 나오는 신경인 건지 정확히 위치를 뭐 MRI나 이런 걸 정확히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요즘 보면 저렇게 뭐 임상 증상, 허리, 골반 통증, 뭐 이제 나이를 안 얘기해 주셔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부 자궁 내막증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서 가능성이 있죠. MRI 찍어보고 맞다면 산부인과에서 볼 수도 있고 또 신경외과에서 볼 수도 있고 좀 정확한 진단이 좀 필요하지 사실은 않을까. 수술을 한다 그랬을 때 산부인과는 배로 들어가서 수술을 하고요. 신경외과는 엉덩이 쪽에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같이 수술하는 게 쉽지가 않은 가능성이 많아요. 네.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협진 수술을 대학병원 많이 하는데 이 접근이 다르면 사실은 신경외과가 배를 열어놓고 수술하라 그러면 신경외과 못 하거든요. 그렇죠. 거꾸로 신경외과에서 뒤를 열어가지고 산부인과 보고 같이 보라 그러면 저희는 못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혹이 있다고 그런 줄 알았는데 네, 혹이 네. 있는 게 아니네요. 염증이 네, 있다라는 염증이 거네요. 있다고 네. 하는데. 그러면 뭐 산부인과 저 환자는 혹이 있었거든요. 아, 혹이. 네. 그래서 거기는, 신경외과에서 네. 봤는데 근데 가끔 네. 이제 저희 형이 이제 정형외과인데 척추를 하는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포스테리어 후 접근을 하죠. 근데 안테리어 접근도 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막 장을 치우고 이렇게 해서 척추를 안테리어 앞쪽으로 가더라고요. 배를 형님 열어가지고. 모셔와야 돼.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구나. 가끔 정형외과는 장 보면 되게 무서워하던데 되게 특이하시네요. 저희 형이 좀 특이하긴 합니다. 이렇게 비슷한 것 같네. 네, 아무튼 뭐 산부인과 한번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MRI를 한번 MRI를 한번 찍어보고 찍어보셔야 될 것 같네요. 네, 배재만 교수님께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딸기 바나나님께서 자궁경 수술은 자궁 안쪽에만 뭐 근종이나 용종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만약 근종 위치가 애매하면 어떤 수술 방법을 선택하게 되나요? 뭐 근종 위치에 따라 다양할 수 있겠죠? 네, 뭐, 위치가 아예 정말 근종이 내막 안쪽에 완전히 들어와 있는 경우면은 사이즈가 커도 근종만 그러니까 자궁경으로만 제거가 가능한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근육층에 이렇게 걸쳐 있고 안에 이만큼 들어와 있는 뭐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라면 안에 들어와 있는 거는 자궁경으로 제거가 가능하지만 근육층에 박혀 있는 거는 제거가 힘든 경우들이 많거든요. 사이즈가 더 크면 그렇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근육층에 박혀 있는 부분이 한 절반 이상이 되면 자궁경으로 하자고 말씀을 안 드리고 그 로봇이나 복강경으로 안쪽에서 꺼내는 게 아니라 자궁의 바깥쪽에서 꺼내게 되는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정확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죠. 네. 이현무 교수님 어떻습니까? 저도 뭐 비슷하죠. 비슷한데 기준이 있나요? 딱 뭐 절반 이상 뭐 저기는 이제 근육층을 파고든 거는 사실은 이제 절반 이하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 거기까지는 전부 다 자궁경으로 하는데 그리고 절반 이상인 경우는 사실 되게 애매하잖아요. 애매하는데
그때는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 한 번에 일단 시도는 해보는데 한 번 해서 안 되면 다음에 또 한 번 할 수 있어요. 두 번에 걸쳐서 수술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긴 하거든요. 근데 되게 이제 그런 경우에 조금 절제를 하고 나서 기다리면 또 이렇게 조금 조금씩 이렇게 들어오죠. 밀려 나오더라고요. 밀려 그래서, 들어오죠. 그래서 그렇게도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크기인데 크기가 뭐 원래 저희 얘기는 2cm 이상은 자궁경으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긴 하잖아요. 근데 저는 4cm 정도까지는 일단 시도는 하거든요. 물론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 네. 오래 걸리는데 4cm까지는 이제 시도를 하고 그 이상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복강경이나 로봇으로 들어가서 꼭 이제 배재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궁을 절개를 하고 꺼내는 방법으로 네.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까 이모 교수님 말씀 2cm 이상이면 자궁경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위치도 위치긴 한데 뭐 위치는 많이 파묻혀 있으면 설명하는 거죠. 한 번에 다 할 수 없다. 근데 크기가 2cm 넘어가면 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들 경험 한 번씩 하셨겠지만 전공의 때 이 자궁경을 막 2시간, 3시간 하다가 환자 이제 폐부종 네. 그리고 와서 중환자실 가는 경우 제가 내부종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야 이거 수술 그냥 간단한 시술 같은 네. 수술인데 너무 오래 해서 네. 환자가 중환자실 가서 다행히 잘 깨어나셨지만 그걸 한 2번 보고 나니까 이거 너무 오래 하면 안 되겠다. 저는 그래서 혼자만의 가이드라인은 30분 이상은 저는 하지 20분 않겠다. 컷입니다. 더 안- 30컷은 저는 2cm 넘어가면 저 그래서 4cm 30분에서 못하기 때문에 저는 로봇으로 차라리 단위공 로봇으로 해서 그냥 콩만 떼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저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렇게 좀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자궁경이 참 간단하고 좋지만 위험할 때가 있어서 아우, 시간이 오래 걸리면 네. 이거는 특히 아이오 저 그래서 아이오 안 맞으면 완전히 수술 중에 완전히 그러니까요. 멘붕이 네.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인풋 아웃풋 이제 네. 들어가고 나온 양에 꼭 제가 체크하면서 계속 봐야 되는데 별 가서 관심이 없잖아요. 인풋 관심이 아웃풋. 없죠. 네, 저는 물어보는데 가끔 들어간 거는 네. 들어간 거뭐 3천이 되는데 1,000밖에 안 나오면 이제 그때는 진짜 그러니까. 오늘 황당한 네. 거죠. 네. 잘 2,000은 모르겠는데요 할 때도 있고 막 아니다 그러는데 뭐 네. 2천이 배 안에 있다는 얘기인데 네. 어쨌든 그런 것들도 이제 항상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몽 허니 블랙티님께서 자몽 허니 블랙티는 맛있어 보이는데 허니 블랙티 달 것 같고 상큼할 것 같고 블랙티니요. 네. 복강경 수술은 마취나 시술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 그런지 수술용도 어떤지 이게 아마 이제 자궁경 수술과 복강경 수술을 비교해서 물어보는 것 같은데 네. 이제 근종절제술 이 비교하기 좀 애매한데 뭐 네. 어떻습니까 이현무 교수님? 복강경과 자궁경을 좀 아니, 비교해서 일단 그 수술을 적응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만일에 복강경 수술과 그 자궁경 수술을 비교하는 거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쵸. 비교를 네. 하기가 힘들죠. 같은 기준이 이거- 아니니까. 그죠. 적응증이 네. 좀 때문에 다르니까. 다른 네. 케이스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똑같은 수술을 그러니까 놓고 뭐 자궁경을 한다든지 네. 복강경을 한다든지 제 복강경과 로봇 수술을 비교하는 게 맞는 건데 어쩌면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뭐 당연히 자궁경에 비해서는 복강경 수술이 당연히 전신 마취의 시간도 좀 더 걸릴 수밖에 없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궁경은 짧게 끝낼 수 있는 거를 자궁경으로 하는 그렇죠. 저 거다. 약간 자궁- 30분까지 얘기하셨고 저도 20분까지 네. 얘기했으니까 기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길어지면 자궁경 수술은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오히려 복강경 수술이나 이런 로봇 수술보다 전신 마취는 똑같으니까. 근데 그 복강경 수술이나 로봇 수술보다 훨씬 더 부담스러워집니다. 이게. 그래서 어쨌든 짧게 하는 수술이고 대개는 수술하고 당일날 퇴원하지 않으시나요? 그렇죠. 네, 네. 네. 자궁경은 뭐 네. 당일날 당일날 퇴원을 하는 퇴원하죠. 쪽으로 해서 요 재원 기간도 짧고 그러니까 좀 이런 말은 하긴 좀 그렇지만 간단한 수술, 네. 근데 빨리 끝낼 수 있는 수술을 자궁경으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시솔트님께서 이제 복강경이나 자궁경의 두 방법에서 수술 회복 기간이나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직장인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 많이 하시니까 금요일 날 입원해서 토요일 날 수술하고 일요일 집에 가면 안 돼요. 정말 이상적인데
대학병원에서는 그런 거 저희 거의 불가능하죠. 토요일 날 일단 그쵸. 정규 수술을 안 해주니까. 저는 이제 당연히 병원에서 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요원 얘기인데 어쨌든 두 방법은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현무 교수님, 배재명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자궁경은 정말 간단한 시술 당일 하고 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복강경은 아무리 그래도 뭐 한 2, 3일을 입원해야 되는 거니까 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방법 모두 근종이 완전 제거되나요? 뭐 네. 남아서 또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이것도 그냥 네, 그렇죠. 케이스가 케바케죠. 다 다르니까 네네. 일단 근종을 완전히 제거하는 게 목표죠. 목표긴 목표죠. 하죠. 네. 목표긴 수술의 한데 목표긴 하죠. 특히 자궁경 같은 경우는 자궁 점막하 근종, 자궁 안에 들어와 있는 근종만 제거하고 밖에 있는 근종들은 별 증상이랑 관계가 없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냥 밖에 건 두고 안에 거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고 안에 거만 제거하고 나눈 경우도 꽤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경우는 당연히 남는 거죠. 밖에 있는 건 남는 거고. 네네. 근데 다시 수술은 안 할만 하니까 자궁경만 하는 경우라. 네. 근데 반면에 근데 복강경 같은 경우는 밖에 있는 것도 다 제거가 되니까. 네. 그래서 뭐 어떤 때는 복강경도 하고 로봇도 하고 자궁경도 같이 하는 경우도 많죠. 투트랙 예. 양쪽으로 하는 네.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종종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옥선님께서 66세 여성입니다. 4년 전에 건강검진을 할 때 자궁경부암 검사를 하고 자궁 초음파를 하셨는데 자궁이 쪼그라들어서 안 보인다는데 이거는 괜찮은 건가요? 괜찮은 건가요? 괜찮으신 거죠. 네, 그러니까 자궁이 뭐 이제 폐경이 되셔가지고 음. 위축이 생겨서 잘 안 보인다라는 그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괜찮다라고 뭐 네.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안젤리나님께서 자궁근종 절제술 수술을 앞두고 호르몬 주사를 맞았는데 열감과 오한 후 힘듭니다. 몇 개월 후에 괜찮아질까요? 선생님 어떻게 약을 한 달짜리 주시나요? 3개월짜리 주시나요? 네, 대개는 한 달짜리. 한 달짜리로. 저희 3개월짜리가 없어서 한 달짜리 네. 드리는 거긴 하지만 네, 한 달만 보통은 한 달만 맞지 않고 보통 뭐 6번, 3달, 6번, 4달에서 6번. 6달, 6번, 뭐 3번에서 4번, 세번 정도, 3번 정도 맞죠. 3번에서 6번을 맞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한 마지막 주사 맞고도 한 2달은 더 가지는 것 같아요. 열감과 오원은 길게는 2달. 2달. 네. 뭐 일시적인 거니까. 네. 한 2개월에도 3개월 간다고 저는 네. 설명은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또 젊으신 분들은 또 금방 돌아오기만 좋아지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많이 다르시더라고요, 네, 환자분들마다. 케이스 바이 네. 케이스인데 그래도 대부분은 잘 맞으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네네. 금방 좋아하실 거니까 조금만 힘내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아까 엘리님은 MRI 찍었는데 신부 자궁 내막증이라고 판단을 받았고 약이 도움이 안 되면 수술을 하셔야죠. 네. 수술을 하셔야죠. 신부 자궁 네. 내막증 전문가이신 네. 두 분께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수술이 크죠, 어렵고. 아유, 근데 그 부분을 제거를 하시면 분명히 증상은 증상 많이 좋아집니다. 확실히 좋아지죠. 좋아집니다. 그러고 네. 나서 또 호르몬 치료하면은 네. 또, 네. 좀 그래서 좋아지죠. 수술하신 거를 권하고 싶습니다. 신부자궁 내막증이면 산부인과에서 보는 게 맞습니다. 네. 송지연님께서 근종이 없는 중년 여성분이 자궁 절제술 한 경우가 있나요?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가 근종 말고도 뭐 자궁 내막에 문제가 있다거나 출혈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예방적으로 하지는 않죠. 그렇죠? 어떨까요? 저 예방적으로 하지는 않는데 그 질환이 없는데 제가 그런 경우는 있었어요. 그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네. 자궁 절제를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 그거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했는데 자궁 절제를 했는데도 생리통이 생길 수 있는 거여가지고 그래서 한 적은 있긴 하는데 어쨌든 예방적으로 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근데 네. 질문이 예방적으로 자궁 절제술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자궁에 병 생기는 거 미리 예방하고 싶다라는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같은 말 아닌가요? 예방적으로 병이 없는데 음. 이 자궁에 수술할 수 뭐 자궁병을 예방하고 싶은 방법을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뭐 무슨 병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은 네. 네. 자궁을 수술하면 이제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해도 되긴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자궁에 문제가 없는데 수술하지는 그렇죠. 않죠. 않죠. 예. 그렇죠. 뭐 증상이 있거나 근종이 있어도 수술 안 할 수도 있는데. 네, 안 하는 경우 많죠.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사랑 초코님께서 폐경된 지 2년이 됐는데 이번에 배가 좀 아프고 피도 조금 나와서 자궁 내막에 1.7cm 혹이 있다고 해서 자궁경으로 수술에 고름이 차 있다고 조직 검사 고름이 차 있으면 파이오메트라 그렇죠 자궁 내 네. 고름이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자궁 내막암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닐 가능성이 많을 것 같기는 한데 아닐 아닐 가능성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확인은 해야 될 것 해봐야죠. 같아요. 확인은 예. 되고. 근데 아마 폐경된 여성분들에서 이제 조금 더 저 같은 경우는 나이가 있으신 뭐 60, 70대, 네. 뭐 80대 이런 분들이 왜 자궁 안에 이제 물도 찰 수 있고 네. 고름도 차서 네. 이상하다 해서 봤더니 보통 외래에서 간단하게 보면 이제 고름 나온 거 보면 쭉 빼고 보통 약 쓰는 경우들이 왕왕 있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직 검사 조직이 있을 정도였으면 그럴 건데 아마 고름만 많이 있었다면 고름집이어서 암이 아닐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돼요. 요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좀 판단하기 어렵지만 어렵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질문을 다 받았네요. 질문을 네. 다 해서 좀 네. 뿌듯하고 저희가 식사를 또 맛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좀 늦게 시작했지만 오늘 또 2025년 7월 7일 저녁 7시에 저희가 또 자궁경은 복강경과 다른가요에 대해서 좀 잘 준비를 해봤는데 또 질문이 많이 주셔가지고 저희가 뿌듯하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정말 바쁘신 와중에 멀리 와주신 우리 한양대 서울병원 산부인과 배재만 교수님, 이은무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희는 조금 더 더운 8월 달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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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